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에서 오토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을 쉽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깅 페이스 안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최근에는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거는 여러 가지 기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게 될 오토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오토 클래스는 기존에 저희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들을 보면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이러한 오토 클래스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오토 클래스 중를 한번 오토 클래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중간에 한번 갖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클래스는 기존의 동영상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허깅 페이스에서의 인공지능 모델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오토 클래스를 계속 아마 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부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클래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학습된 각종 모델 등을 쉽게 불러와서 사용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 안에 있는 이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은 사실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불러다가 사용하는데 각 해당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체크 포인트에 맞는 아키텍처를 저희들이 일일이 잘 조율하면서 생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허깅 페이스 안에 이런 오토 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이러한 패키지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허깅 페이스의 모델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도 예제 부분, 실습 부분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이런 오토 클래스 안에 프리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쉽고 빠르게 로드를 해서 이러한 각종 AI 모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봤던 각종의 그 기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관련된 그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사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델의 골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좀 전에 저도 용어를 썼습니다만,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각 아키텍처, 즉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있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이렇게 불러다 쓰는 것이 그 아예 학습되지 않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 안에는 학습을 통해서 그 획 획득된 이런 가중치들이 잘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의 자세한 부분보다는 오토 클래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여기에서 왼쪽을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주요 내용은 오토 클래스가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토커나이저, 또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서, 그다음에 특징 추출기, 그리고 프로세서,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을 어떻게 로드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적으로 전체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 차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오토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그 허깅 페이스에 있어서 이런 오토 클래스를 써서 다양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로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인, 물론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깊은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라고 해도 이런 오토 클래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그 아키텍처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로딩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모델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오토 클래스라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아마 일반인 분들은 텔레비전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몰라도 단순히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작동시키듯이 아마 그런 부분 날이 아마 쉽게 조만간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토 클래스에서 돌아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오토 클래스의 주요 특징 기능을 한번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를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그 기존 동영상에서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이런 버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GPT-2라든지 또는 VIT라고 하는 이런 각종 모델들을 쉽게 오토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간편하게 그 모델을 로딩을 시켜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경험을 해보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프리, 프리 트레인드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아키텍처를 호출을 해다가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오토 클래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음성 인식 또는 뭐 그 번역, 요약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런 오토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도 사용자들이 사실은 더 만들어서 이런 오토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사용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저희들이 좀 더 깊어지고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들이 파이썬을 쓰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이런 부분을 불러다가 씁니다만, 좀 더 파이썬의 전문가가 되시거나 또는 파이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만든 그죠? 로직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같이 만들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오토 클래스도 이렇게 여기 사용자 정의 클래스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것처럼 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오토 클래스를 별도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부분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들도 여기 진행하다가 나중에 한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에 본격적으로 같이 하나하나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클래스에 관련돼서 첫 번째 부분들이 오토 토크나이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텍스트를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거는 텍스트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각종 텍스트를 모델, 즉 인공지능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거를 오토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챗GPT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자연어 처리를 함에 있어서 텍스트 같은 부분을 인공지능 모델이 알아볼 수 있는 숫자 형태, 벡터의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토크나이저였고요. 그래서 이런 토크나이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오토 토크나이저 from pre-trained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토크나이저를 저희들이 호출해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렇게 오토 토크나이저들을 이렇게 from 트랜스포머 해서 오토 토크나이저의 클래스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런 오토 토크나이저를 불러다가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pre-trained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관련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미 돌렸기 때문에 이거 돌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그죠? 이 텍스트는 사람이 인식하는 이 텍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해당 인공지능 모델은 이런 부분들을 그 숫자로 바꾸게 됩니다. 벡터 형태로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걸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그 해당 시퀀스를 바꿨을 때 이러한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숫자로 바꾸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토 클래스 안에서의 오토 토커나이저 기능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은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그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데이터를 그죠?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도 기본적인 구분은 동일하고요. 트랜스포머 안에서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를 호출하고 그리고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 안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from pre-trained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되는 그 모델을 가져다가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는 작업들은 그 해당 작업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근데 오늘의 목적은 이렇게 오토 클래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토 백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컴퓨터 비전 태스크 비전에 있어서 그런 태스크의 기본 구조로 중요한 특징을 축출하는 데, 즉 퓨처를 엑스트랙션하는 거를 쉽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토 백본의 주요 기능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백본 모델을 지원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비전 트랜스포머, 그죠? 그다음에 스윙 트랜스포머와 같이 다양한 비전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오토 백본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징, 머신러닝이 됐든 인공지능에 있어서 해당 그 대상의 퓨처를 이렇게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측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out indices 또는 out feature parameter를 통해서 특징 맵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죠? 저희들이 이미지 관련된 부분에서 하게 되면 계속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마 이미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토 백본 같은 부분이 나타나면 요런 부분들은 특히 비전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징 추출을 쉽게 하는 부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윙 트랜스포머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전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스윙 트랜스포머 그런 구조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 안에서의 어떤 특징을 쉽게 추출해주는 그런 부분을 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오토 백본을 사용을 하면 위에서 특정 레이어의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특징을 추출해 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가 보면 이렇게 트랜스포머에서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 그리고 오토 백본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저희들이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한 그 관련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이미지를 여기서는 URL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그 처리하기 위해서 객체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줬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 훈련된 이미지 프로세서하고 모델로 이렇게 로딩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서드로는 from pre-trained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통되게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토
백본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서 요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 주고 이 부분을 인풋으로 담기고 그다음에 그 인풋을 모델로 처리를 해서 아웃풋을 생성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그 특정한 특징 맵을 이렇게 추출해 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저희들이 넣었던 이미지가 뭔지 요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그 이미지를 한번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두 마리가 소파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이미지였고요. 이러한 이미지를 그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형태로 나타내 주면 요런 그 숫자 형태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즉 위에서 여기 보시면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미지를 그죠? 예, 인풋으로 이렇게 변환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예, 요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특징 맵, 퓨처 맵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그 쉐이프. 저희들 파이썬에서 이 쉐이프라고 하는 거는 해당 데이터의 어떤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 형태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줬을 때 이렇게 1, 96, 56, 56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요 밑에 설명은 한번 여러분 달아놨습니다만 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위에서 실습했던 부분이 배지 하나만 돌렸기 때문에 한 개의 배지를 말하는 거고요. 96이라고 하는 건 채널의 숫자. 그리고 이 특징 56하고 56은 56 곱하기 56 해서 특징 맵, 피처 맵의 높이와 너비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오토 클래스 관련해서 네 번째 부분은 오토 피처 엑스트랙터입니다. 이 부분은 이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성을 추출해 주는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토 피처 엑스트랙터 그다음에 그다음에 메소드로 from pre-trained를 사용을 해서 특징 추출기를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코드도 형태는 다 동일합니다. from transformer, 그다음에 import, 그다음에 auto feature extractor 불러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auto feature extractor를 불러온 상태에서 from pre-trained 이렇게 해서 관련된 그 추출기를 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복잡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이런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그 복잡한 그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그 중요한 예, 툴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희들이 오토 프로세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전처리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결국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도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양한 즉 멀티모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티모달 작업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오토 프로세서들을 통해서 이러한 멀티모달 데이터들의 전처리가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도 보시면 from 트랜스포머 그래서 임포트 오토 프로세서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오토 프로세서 from pre-trained 이렇게 해서 관련된 그 프로세스를 로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석에도 썼습니다만 이렇게 멀티모달 즉 이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서에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은 오토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정 작업,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썼습니다만 오토 모델은 그죠?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당연히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다른 것처럼 그죠? 저희들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꼭 반드시 C 언어 그런 부분이 뿐만 아니라 저희들 프로그램 랭귀지에서의 하나의 클래스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나 경로에 기반을 해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역시 자동으로 로딩해서 사용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런 오토 모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모델도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이런 파이토치하고 저희들이 텐서플로우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오토 모델도 이렇게 파이토치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파이토치에서 그 오토 모델 클래스하고 그와 관련된 파생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둘 다 기능은 동일하고요.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이렇게 불러오실 때, 그죠? 관련된 클래스를 불러올 때 이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는 요렇게 접두사 앞부분에 이게 tf, 즉 텐서플로우가 를 붙여서 불러온다는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위아래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게 tf, 즉 텐서플로우라고 붙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련된 그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홀출에다가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속 이러한 그 허깅 페이스라든지 다른 쪽 걸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오토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오늘은 이 오토 클래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토크나이저, 그죠?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서, 그다음에 특성 추출기, 그다음에 프로세서,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오토 백본,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서 살펴본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위에서 물론 설명을 제가 이렇게 같이 살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목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를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거. 이미지 프로세스는 이미지 데이터를, 그죠?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전 훈련된 프로세스는 다양한 데이터, 즉 멀티 모달 데이터들을 사전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데이터 타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특징의 차이가 있고요. 어떤 건 텍스트, 어떤 건 이미지, 어떤 건 다양한 데이터들을 같이 처리해 주는 부분, 그리고 변환 과정, 그다음에 역시 결과물에 있어서도 이러한 토크나이저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당연히 자연어의 이해 및 생성 작업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렇게 오토 클래스가 뭔지, 그다음에 오토 클래스 안에 있는 종류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 동영상에서 같이 공부해 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계속 인공지능 모델을 보면서 또 '아, 오토 클래스가 저런 거였지.' 그죠? 그다음에 오토 토커나이저 또 그런 부분들이 '아, 저런 기능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또 하나의 그 공부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허깅 페이스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그 기능인 오토 클래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